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오늘은 이지윤 TV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요새 워낙 이제 부동산은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출도 꽉 막혀 있고 규제랑 규제는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문의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규제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1년 만에 종잣돈을 2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전에서도 투자를 했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드실 텐데 제가 현재 14년 차 투자자인 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하는 재무상담 일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한 지가 더 훨씬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투자했던 스토리가 현재도 접목이 되게 되면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규제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그리고 종잣돈을 2배로 만들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2005년도에 나는 부동산 경매로 17억을 벌었다. 이 책을 보고 저는 경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경매를 시작하려면 어찌됐건 종잣돈이라는 게 조금 있어야 되니까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에 8년 동안 제가 굉장히 열심히 가계부를 썼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도 한번 오픈을 한번 할 건데 8년 동안 정말 지독하게 돈을 모았어요. 막 휴지도 진짜 칸나눠서 아껴 쓰기도 하고 버스 몇 정거장 정도는 그냥 걸어 다니고 정말 지독하게 돈을 많이 아껴서 모았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이 조금 있었고 그때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좀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잣돈도 있었으니까 열심히 뭐 주식 공부도 해보고 뭐 아파트도 둘러보기도 하고 이거 돈을 어떻게 불려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이 책을 만나게 됐어요. 그냥 우영달 씨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17억 정도는 벌어야지 내가 노후가 편해지지 않을까? 그냥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읽어 내려갔거든요. 근데 읽는 순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다 읽었어요. 이 내용이 어떠냐면 수도권에 아니면 서울에 빌라를 2차나 3차나 유찰된 걸 사게 되면 보통 한 해 유찰될 때마다 20% 내지는 30% 정도를 깎아주니까 2차, 3차 유찰된 거를 낙찰을 받고 세를 놓게 되면은 투자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지만 그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편입이 되면 대박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건설 쪽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공람 예정지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순간 와, 나 이거 하면 진짜 부자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확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진력이 좀 있는 편이라 읽자마자 바로 EBS 이식강을 신청해서 그때는 무료 경매 강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유료로 바뀌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식강, 그러니까 20시간짜리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듣고 바로 실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본도를 하나 마련을 해서 뭐 대법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트들이 쭉 나와 있는데 대법원, 뭐 지지옥션, 리치옥션 이런 데를 다 가입을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공람 예정지에 대한 지본도를 사가지고 대법원, 지지옥션, 리치옥션 이런 데서 그 지본도 안에 예정지 안에 물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재건축은 분홍색, 재개발은 파란색 이렇게 칠을 했다가 유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2차까지 유찰된 것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받은 것도 있지만 3차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제가 지금은 이제 서울 살지만 그때는 인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유찰이 될 때마다 30%를 깎아주니까 최초 경매가의 49%의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조건 응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잣돈을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된 계기가 이 경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십 채를 받아서 많게는 뭐 3, 4천만 원 남기고 판 것도 있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1,000만 원 정도 남기고 판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경매를 통해서 종잣돈을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경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0%를 싸게 샀던 30%를 싸게 샀던 기본적으로 안전마진을 깔고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을 규제를 한다 그래도 부동산을 20%, 30%까지 떨어뜨리지는 않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많이 하는 시대에는 이 경매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무피 투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매를 잘 배워놓으시면 무피 투자,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플러스피 투자라고도 있는데 내가 그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오히려 투자 금액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투자가 가능해요, 경매는. 그래서 경매를 저는 꼭 한번 배워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매가 어렵다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경매가 어렵지 않아요. 저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세대나 어떤 이런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은 뭐 권리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 복잡한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빌딩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집에 한 세대가 들어있는 권리 분석은 그냥 EBS 그냥 기초 경매 강의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실 수가 있거든요. 못해도 웬만한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은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누구나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경매를 투자해야 되고 현재 접목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어떤 식으로 또 플러스피 투자도 하고 무피 투자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를 시작할 때는 뭐 대법원도 당연히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법원 경매 정보에도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고 저는 항상 여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아모스 리치 옥션이라고 무료 경매 사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추천을 드리는 곳인데 무료 경매 사이트니까 초보자들도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여기를 일단 가입을 하시고요. 아모스 리치 옥션에 들어가시면 물건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할 수 있고 주택, 다세대, 다가구, 공장, 창고, 토지 이런 걸로 위에 보시게 되면은 뭐 법원별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재지별로 해서 뭐 경기도, 서울 뭐 다 내가 원하는 거 검색 조건에 맞춰가지고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을 한번 쭉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까 경매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꼭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치옥션을 가입하셔서 여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이런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에 진짜 좋은 아파트들은 경매로 싸게 사기는 쉽지는 않아요. 워낙 3억 원 미만의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이 90%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매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금매로 나오는 게 아파트는 좀 맞다고 보고 신축 빌라, 그러니까 지어진 지 적어도 10년 이내 최소는 5년 이내의 거를 사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제가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뭐 3차까지 유찰된 것들이 꽤 많았었지만 지금은 3차까지 유찰된 것들은 대부분 반지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지하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현재 월세로 내놓거나 했을 때 수익률은 괜찮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지하에 뭐 투자하라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사실은 반지하는 당장의 수익률은 조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 매도가 안 돼요.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완전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지하는 접근하지 마시고 특히 그리고 1층이나 꼭대기층보다는 중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실평수가 적어도 15평 이상 뭐 18평 정도 되는 거 방이 한 3개 정도 나오고 화장실도 웬만하면 2개 정도 있는 것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빌라는 아파트를 못 가는 수요들이 약간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8평 정도 되는 신축 빌라들은 뭐 신혼부부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싸게 팔면 싸게 매입해서 좀 저렴하게 팔면 매도도 되기 때문에 좀 한 그 신축 빌라로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2, 3층 중층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그렇게 역세권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면 사실 빌라가 그 뭐
인프라까지 다 따지고 뭐 학교 학군 좋은 것까지 따지면 사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에다가 15평 이상이고 역세권 정도이면은 괜찮은 빌라이니까 그런 빌라들은 수도권에 뒤져보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20% 3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본 건데 고양시에 있는 빌라예요. 그래서 1억 2,500에 감정가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1차로 이제 유찰이 되니까 한 6,700만 원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빌라는 아파트랑은 좀 다르게 조금 이제 그 저렴하게 그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빌라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빌라 투자를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처음에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소액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어, 2,000만 원밖에 없어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투자를 하시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종잣돈을 늘리기 위해서 빌라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무피 투자를 하고 어떤 식으로 플러스 피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양시의 집이 얘는 이제 1억 감정가가 1억 2,500이지만 1억 5천에 집이 나왔어요. 감정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1차로 유찰이 되게 되면 그게 30%가 깎이니까 1억 50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신축 빌라 역세권인 경우에는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리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그리고 또 네이버에도 부동산 들어가면은 그 인근 주변에 빌라 시세들의 전세 가격, 매물 가격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도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확인하셔서 1억 5천짜리가 1억 500에 유찰이 됐는데 2차로 유찰이 돼서 1억 500으로 내려갔는데 걔를 1억 그럼 이제 보증금 10%는 있어야 되니까 1,050만 원은 일단은 보증금으로 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 금액은 있으셔야 되는데 얘를 시세 조사를 잘 했더니 괜찮은 빌라여서 나는 얘를 1억 1,0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를 1억 2천에 맞출 수가 있는 빌라들이 있어요. 그런 빌라들을 낙찰을 받게 되시면 보증금 1,050만 원 건 거 회수했고 그다음에 나는 전세를 1억 1,000에 낙찰을 받고 1억 2천에 전세를 마쳤으니까 투자 금액을 다 회수하고도 거기서 1,000만 원이 남게 되겠죠. 그게 플러스 피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물건들은 수도권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5천짜리 빌라를 1억 500에 샀는데 1억 500으로 떨어진 거를 1억 2천에 그 낙찰을 받았고 똑같이 1억 2천에 전세를 마쳤다. 이거는 무피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걸었던 보증금은 다 회수를 했고 그냥 돈 없이 나는 빌라를 사게 된 거죠. 돈 없이 빌라를 샀는데 얘는 원래 1억 5천짜리였잖아요. 1억 5천짜리였고 1억 2천에 매수를 한 거니까 얘를 물론 전세를 맞출 수도 있지만 또 바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1억 2천에 사서 1억 2천에 전세를 맞췄으니까 무피지만 플러스 피는 안 됐으니까 바로 플러스 피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얘를 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인데 1억 2천을 받았으니까 그냥 1,000만 원만 가볍게 남기고 팔겠다. 그러면은 빌라가 신축이고 역세권이고 하면 매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1억 5천짜리 빌라를 1억 3천에 매도를 하면 또 매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양도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매로 배워놓으시게 되면 플러스 피 투자도 할 수가 있고요. 무피 투자도 가능하세요. 근데 이게 제가 2005년도에 투자했던 기법인데 이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리 부동산을 규제를 해도 통용되는 그런 투자법이기 때문에 경매를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나한테 1,000만 원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올해 3,000만 원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집도 몇 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1억 5천짜리 빌라를 1억 1천에 사서 1억 2천에 전세를 마쳤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종잣돈 원래 있던 1,000만 원하고 플러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생기죠. 2,000만 원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또 빌라 두 채를 또 사겠죠. 그러면은 1,000만 원 들여서 또 플러스 비 1,000만 원이 됐으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종잣돈은 또 2,000만 원이 또 돌아오는 거겠죠. 그럼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뭐 하냐? 뭐 하냐면 그 돈으로
아직까지 그 뭐 아파트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우시니까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 얘네들은 이미 싸게 산 거잖아요, 빌라들을. 그럼 거기서 양도차익을 또 1,000만 원을 남기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또 1,0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종잣돈이 4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4,5천만 원 정도 종잣돈을 만들었으면 경매를 통해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빌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아파트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있다고 사실 일반 직장인들이 1,000만 원, 2천만 원 모으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통하게 되면 이 1,000만 원이 플러스 비 투자를 하던 무비 투자를 해서 양도 차익을 남기던 올해만 열심히 해서 한 3채 정도만 낙찰을 받게 되시면 충분히 종잣돈을 4천만 원을 만들 수도 있고 5천만 원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모였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꼭 경매를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실제 예를 좀 들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리치 옥션 들어가시면 웬만한 권리 분석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긴 하지만 무료 사이트라서 책임은 지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권리 분석하는 거는 충분히 그 숙지를 하시고 경매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추천을 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의정부인데 의정부는 GTX 노선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집값이 저렴한 게 굉장히 교통이 안 좋아서 저렴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동부간선도로 그 병목 현상도 굉장히 심하고 지금은 조금 이제 도로가 뚫려서 그전보다는 난데 의정부는 사실은 교통 때문에 굉장히 집값이 저렴한 동네였는데 GTX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교통의 센세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의정부에서 강남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의정부에서 GTX가 개통이 되게 되면 13분 안에 삼성역까지 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역 근데 바로 인근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고 그 빌라가 많아요. 그래서 의정부역 바로 인근의 빌라는 매매를 접근하시면 안 되고 경매를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 GTX를 보실 때 바로 인근에 그 지역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경우에는 뭐 전철로 2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어서 10분 이내에 도달이 된다거나 아니면 버스로 한 10분 이내에 도달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GTS 사정권역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데 쪽은 접근을 하셔도 괜찮으시니까 그것도 좀 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의정부역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의정부역 인근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지만 그 회룡역에는 근처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쪽은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하고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거는 진짜 돈 되는 정보입니다. 회룡역에 있는 호원동에 있는 푸른마을 아파트가 2억 3,500에 그 감정가가 형성이 됐고 1회 유찰이 돼서 1억 6,40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지금 그 가격이 좀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GTX 노선이 이 의정부 노선이 이 감정가라는 거는 보통 그 6개월 전에 그 시세가 반영이 돼서 감정가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의정부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예타조사가 통과되기 전에 감정가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물 나오는 거는 실제로 2억 한 6천에서 7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예타조사가 그 반영된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가가 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억 3,500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1회 유찰이 돼서 1억 6,400 정도로 내려갔으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은 그렇게 싸게 그 낙찰이 되지는 않아요. 거의 감정가랑 비슷하게 낙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감정가랑 비슷하게 2억 3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근의 아파트들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요거 먼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까 그 아파트에는 전세가 없고 옆에 있는 이제 한주 아파트에 전세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작게는 1억 9천에서 그다음에 2억의 전세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2억 1천, 2억 2천에도 전세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내가 감정 시세가 낮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2억 3천에 낙찰을 받을 거예요. 2억 3천에 낙찰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1천에 전세를 맞췄어. 그러면은 수도권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만 있으면 얘를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라는 거는 수도권의 아파트들도
잘만 사게 되면 지역만 잘 골라서 사게 되면 작은 금액을 들여서도 사실 요새 수도권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경매를 잘 이용하게 되면 아파트도 그것도 GTX라는 큰 계획이 있는 그런 아파트도 사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 빌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매는 꼭 배우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경매하면 가장 부담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리치 옥션 들어가시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소멸 기준 다 해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근저당이나 여러 가지 권리들이 다 소멸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그 위에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사는 경우에는 뭐 약간의 뭐 이사 비용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뭐 임차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는데 임차인이 내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하라 그러면은 명도 때문에 뭐 나가는 것 때문에 뭐 굉장히 골머리 아프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다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시게 되면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EBS의 기초 경매 강의나 요새 또 유튜브에도 많이 있잖아요. 내용들이. 많이 권리 분석하는 거 굉장히 쉽고 그리고 또 뭐 젊은 부자 마을 이런 데서도 경매 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극성, 재테크 이런 데서도 경매 강의 사실 금액 크지 않고 한 4주, 5주 배우게끔 경매 기초 강의들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들으셔도 충분히 한 세대에 한 집이 들어있는 한 세대가 들어있는 그런 경매는 충분히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경매를 꼭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경매는 안전마진 내가 20%를 싸게 샀던 30%를 싸게 샀던 안전마진을 깔고 들어가는 그런 투자법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갖고도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피 투자도 할 수 있고 플러스피 투자를 해서 1년 안에 종잣돈을 크게 키운 다음에 몇 배를 충분히 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GTX 인근에 좋은 아파트에다 투자하셔서 투자하는 방법을 영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낙 이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했던 스토리들이 현재도 접목이 되니까는 경매를 꼭 배우셔서 부자 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